오케이.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1시간 남았죠? 그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문서 분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얘가 정말 문서 분류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화면 공유 잘 되어 있고요. 녹화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파일 공유 설정 잘 해놨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 싱크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좀 교재를 사용해 보고 싶은데요. 2장에 관심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59페이지로 같이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교재가 왜 사용이 안 됐는가라고 하면은 어제는 요 데이1은 머신러닝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망에 대한 리뷰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선수 지식에 이제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제 리뷰가 이제 이제 수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런 건 다 알고 오셨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제 활용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교재를 이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60페이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 자연어 계산과 이제 이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문단을 같이 평가해보고 공감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자연어를 사람처럼 이해할 수 없고 그냥 계산기일 뿐이죠.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임베딩을 활용하면 컴퓨터가 자연어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그 하나의 이제 브랜드처럼 이제 사용하시고 있는데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임베딩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논의가 좀 필요한 편인데 근데 이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임베딩이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이제 전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임베딩은 자연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들의 나열인 벡터로 바꾼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이 문장만으로는 임베딩을 그 효과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베딩을 만드는 세 가지 이제 방법론이 백 오브 워즈, 언어 모델, 분포 과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해 나가면서 또 데이터를 만져보면서 같이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이제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수치로 변환한 것이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이고, 참, 화면이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어디를 보는지 열심히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이 좀 정지가 되어 있었군요. 그죠? 그래서 요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아직은 이제 뭔지 이제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들의 나열인 벡터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데 지금도 정수인 코딩도 저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숫자로 바꿨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저런 서술의 영역에 대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정수를
이제 벡터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재에서 정리를 잘 했는데 그래서 골랐고요. 이 임베딩을 백 오브 워즈로 변환 방식으로 가정해서 할 것인가, 언어 모델을 가정할 것인가, 분포 가정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효과적인 벡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모르겠고 나는 그냥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꿨으니까 알아서 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문서 분류 모형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싶어요. 집어넣고 싶은데 이 텍스트들의 이제 길이들을 좀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길이들을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그 히스토그램 같은 걸로 한번 이제 그 살펴볼게요. 오늘 펜다스 시리즈로 바꿔갖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문서의 길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이게 막 리뷰인데 리뷰가 이제 보통은 한 수백 단어 정도에서 대체로 한 요 정도가 이제 평균일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근데 할 말이 많으신 분도 있어. 이제 영화 평론가가 계신 거야. 그래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은 이제 소수고 뭐 재밌고 뭐 그랬다. 평균적으로 이제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그 문서 길이를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한 방에 그냥 좀 합치겠습니다. 펜다스 이제 시리즈로. 그냥 두 줄로 나눠진 거를 이제 그냥 한 줄로 좀 합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렇게 이제 합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량 같은 거를 이제 편리하게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디스크라이브 이런 식으로 그 좀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다음같이 했고 그 소수점이 이제 많은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describe라고 하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쓰시려면
문서 길이 자체가 펜다스 시리즈 객체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거를 이제 한 대 합치시는 게 다음번 관찰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뭐지 귀찮게 그냥 아까 한 번에 그냥 제시하지 그랬어. 아, 그러면 좋았겠죠. 이게 제가 그 여기서 작성하는 게 그 대본을 보고 그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이제 개요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매번 이거를 그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다른 이제 자연어 처리 진행이 있어도 그 다른 것들 다시 보기 보시면 코드 진행이 그 매번 달라요. 왜냐면 매번 저도 새롭게 그냥 아 요렇게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틀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작성을 하지만은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작성하는 거고 요리 시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백종원 아저씨가 김치찌개 100만 번 끓여도 맛있죠 하고 다시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이거 100만 번 했지만 이번에도 그냥 다시 다 하는 거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 대본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이제 코드가 이제 종종 지금처럼 이제 수정이 될 수 있다. 그냥 라이브의 특성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이 디스크라이브를 이제 보시면 이게 그 기본적인 통계량들이 한꺼번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프린트문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뽑아야 되는 번잡함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이 카운트는 이제 문서가 총 2만 5천 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훈련하고 시험이 각각 이제 그 요거의 이제 절반 정도씩 딱 절반이 있는 거죠. 절반 정도가 아니고. 근데 아까 그 도수분포표를 보니까 평균이 한 20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38자가 이제 평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최대는 2000자까지 거의 이제 평균의 10배 많은 단어를 이제 사용하신 거. 이게 거의 뭐 영화 평론이죠. 뭐 이렇게 에세이 하나 쓰신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값은 10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 참 재밌었습니다. 끝 이렇게 이제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포인트 준다니까 리뷰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이걸 왜 분석한다고? 왜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 우리가 신경망의 지금 첫 번째 계층을 요 이제 1층인데요. 요 첫 번째 계층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이 퍼셉트론 자체가 몇 개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퍼셉트론 하나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입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댄스고 여기서 이제 출력의 개수만큼 우리가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인풋은 반드시 이제 1차원의 벡터 형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 논의드린 대로 이런 형식의 그 정형화된 텐서로 딱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문서를 그대로 넘기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각각의 단어를 x1과 xn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런 가정이 바람직한가도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생각이 안 나니까. 그죠? 그냥 그 어제 x1부터 xn까지가 그냥 각각의 단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이 단어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정수 시퀀스로 이제 변환된 것을 이제 가정합니다. 문자열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 변환 과정에서 그 어휘 사전이 사용이 됐죠. 근데 요렇게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이제 가정하면 이게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이긴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거는 되게 짧아요. 문서가. 어떤 거는 되게 길고요.
어떤 거는 그냥 적당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변적인 길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영화 리뷰를 정확하게 몇 자로 딱 통일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S by N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상의 드린 그 S by N의 형태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그 적당히 좀 잘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야 돼요. 이 S by N짜리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 줘야지 입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훈련 시점에서 이거를 이제 S by N으로 하려니까는 어떤 거는 너무 길고 어떤 거는 좀 모자라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희생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 적당한 이제 크기로 케라스에서 이제 그 케라스에서 이제 그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틸즈에서 패드 시퀀스를 이제 가져오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문서의 이제 최대 길이를 정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실 때 방금 전 같은 그 분석을 이제 수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서 최대 길이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뭘 고민해? 요 지금 2494자래잖아. 그러면 문서 최대 길이를 2500자로 하면 되잖아. 그것도 가능은 하죠. 그래서 이제 최대 길이보다도 더 긴 2500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 문서 최대 길이를 훈련 데이터에서 최대로 긴 문서보다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이제 손실이 없는 겁니다. 무손실. 무손실이 좋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X 트레인의 첫 번째 값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관찰해 볼게요. 이 첫 번째 X 트레인의 첫 번째 값이 첫 번째 문서가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총 길이가 문서 최대 길이가 됩니다. 즉 현재로서 250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어 있으면 0으로 채워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 문서 최대 길이만큼의 칸을 잡고 문서가 작성이 되는 건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나머지 비어 있으면 요거를 다 0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의 대부분은 다 0으로 비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어떻게 네가 그걸 확신하냐?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을 하면은 우리가 2500자를 여기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평균이 한 요쯤에 있는데 한 2240이 평균인데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구간은 그냥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면 쓸데없는 공간의 낭비가 생기는데 야, 그 공간의 낭비를 해도 어차피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X 테스트도 이제 그 동일하게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살펴보시면 요 X 트레인 이제 쉐입하고 X 테스트 이제 쉐입하고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게 그 디자인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정수값이라고 하는 게 0깨름씩 하고요. 그게 이제 2,500개가 이제 들어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0으로 비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찔끔 이렇게 이제 찔끔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000개. 그래서 이제 S by N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산 가능한 텐서의 형식을 따르게 연산 가능한 텐서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임의의 길이의 이제 문서를 가지고서 그 문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이제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우리의 신경망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가변 길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형식에 맞춰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문서 분류 모형을 만드는 함수에 전달하는 인풋 자체가 그 형태가 2,500개가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 문서 분류 모형이 우리가 이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는 이제 어휘수만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는 이제 이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값을 집어 넣어야 돼서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서 최대 길이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문서 최대 길이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일단은 그 모형이 요 값만 바뀌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에 비해서는 어휘수가 문서 최대 길이가 이제 2,500개이고요. 요거는 아까 어휘 88,000여 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가 256개의 출력에 입력의 크기가 곱해지고 현양의 개수가 더해지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여기에 2,500이 들어오면 64,00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 88,000이 들어오면 아까처럼 2천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아까 성립한 그런 공식에다가 요 입력의 개수만 집어넣으면 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막 몇십 메가 정도 됐는데 지금은 88,000여 개에서 2,500개로 줄이면서 2메가바이트짜리의 모형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구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런 문서 분류 모형이 현재 우리의 입력을 받아낼 수 있나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수행하기 전이더라도 이 모델의 X 테스트를 일부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은 평가가 이제 맞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기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가 이제 쉐입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왜 해보시는 거냐면 이 모형을 구성한 다음에 현재 이런 이제 설정이 이제 되어 있는 모형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입력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거는 아직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공하는 X 테스트가 들어가서 아웃풋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X 테스트를 이제 S by N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고 나서 우리 모형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모형을 그냥 이미 F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입력의 개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요 마지막 계층은 이제 출력을 이제 따르기 때문에 이게 이진 분류인 경우에는 보통 출력을 한 개로 냅니다. 그래서 S by 1개가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런지 그 확인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이 어설션에서 이 아웃풋의 이제 쉐입은 10 by 1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어설션이 이제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평가를 한다면 이제 몇 점을 받을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예측으로 이제 변화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요 아웃풋의 이제 값들이 확률적인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아웃풋가 예를 들어서 이제 0.5보다 이제 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크다 그런 경우에는 1이고 아닌 경우에 이제 0으로 분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예측이 이제 채점이 이제 돼야 되겠죠.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지금은 이제 훈련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정확도를 보시면 지금 뭐 그냥 임의의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이 그냥 어느 하나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50%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값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아닌데, 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10개밖에 안 골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리미터를 좀 해제해 줄까요? 요 X 테스트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전체 이제 한 10만여 개 정도에 대해서 X 테스트로 이제 바꿔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10개만 이제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X 테스트에서 10개만 고르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면 여기서 이제 개수가 10개에서 X 테스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측을 수행할 때도 테스트 레이블즈에서 10개만 골라주던 부분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총 10여만 개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수행하게 되고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이게 모형을 여기서 구성을 했고 구성된 모형에 대해서 순전파를 수행해 본 겁니다. 그래서 순전파를 이제 수행해서 출력을 이제 얻었고 그 출력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얻은 출력에 대한 평가 절차입니다. 그게 이제 좋든 나쁘든 어쨌든 지금 이 모형이 현재 우리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반영했습니다. 다음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정확도가 딱 50%가 나와요. 그죠? 왜냐? 이 모형은 50%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찍어서 맞추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형은 전혀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찍어서 맞추는 정도라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의미가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도록 학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학습이 되고 나야 모형을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학습을 안 시켰으니까 모형을 평가하는 거는 전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포 애프터를 좀 보려고요. 그래서 학습을 하기 전에 이제 비포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다가 학습을 추가하면 이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지만 애프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 의도는 학습을 수행하기 전이더라도 빨리 지금처럼 입력을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이거를 안 해보고 학습을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이 학습 시점에서 얘가 이렇게 막 우는 것까지 하면 뭐가 잘못된 거지? 학습 설정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입력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 모델의 구성이 잘못된 건가?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학습이 되기 전이더라도 데이터가 일단 현재 모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시는 가급적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 학습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도 얘네들의 문제는 아니고 뭔가 학습의 속에서 설정에 누가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을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모델 컴파일을 이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손실함수와 최적화 기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케라스 이제 로스들에서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여기서 설정하시는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 같아서 요번에 그냥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문자열로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명시적으로 모듈의 네임스페이스를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자동 완성이 가능하죠. 이름을 써줄 때는 짧은 경우에는 이름을 써주는 게 유리하고요. 지금처럼 이제 긴 경우에는 자동 완성의 그 보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냥 명시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해결하는 게 권장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호출하실 때 선택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문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스타일인데 그거는 이제 객체를 실제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왜 해주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 설정이 아닌 것들을 설정해 주고자 할 때 객체를 직접 호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면 얘는 그냥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자동 완성이 좀 안 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from 로지츠 뭐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참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요 마지막에 요 액티베이션의 상태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액티베이션에서 그 시그모이드로 변환을 해주면 이게 0일 범위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중 분류의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했을 때 각각의 값이 0일 범위이면서 확률 이제 합계가 1인 값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처리를 이제 로짓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왜? 그 얘기는 한참 좀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의 이런 연산들 자체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액티베이션을 여기서 이제 수행하지 않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쪽에서 우리가 예측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학습 시점에서만 이런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액티베이션을 마지막에 설정 안 하고 이제 손실함수 쪽에서 이런 그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를 변환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논의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스타일이 아니고 시그모이드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컴파일을 이제 설정하고요. 요거를 이제 그 모형 평가 부분은 잠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씩 입력하실 때마다 그 문제가 없는지 실행해 보시는 게 권장되기 때문이고요.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아담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름이 짧아서 문자열 형식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두 번째 스타일 케라스 옵티마이저스의 아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쓰시면 완전하게 이제 다 쓰는 건데 이거를 바꾸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아니니까 그냥 문자열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매트릭은 이제 에큐러시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후 분석을 위해서 그 모델 핏에서 받아내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고 X 트레인 전달해주고 그리고 트레인 레이블즈 전달해주고 배치 크기를 이제 적당히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배치 크기는 지금 이제 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커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적합 확인을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인메모리에 있으니까 요 밸리데이션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로 남겨두라고 하겠습니다. 요런 수치들은 이제 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수치인데 지금으로서는 대략적인 이제 짐작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좋은 값을 어떻게 알아? 그거는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여러 번 실험을 이제 반복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잘 수행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이제 경고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간 요 학습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험을 실행하는 데는 채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 이게 그 로그가 좀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지금 우리로서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에폭, 두 번째 에폭에서 에큐러시가 지금 50점대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에폭에서 60으로 올리고 세 번째 70, 그렇지, 좋아. 76, 80, 83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번을 수행하면 에큐러시가 이제 90점에 이제 다다르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분명히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90점을 맞았는데 밸리데이션 에큐러시는 그냥 이런 거예요. 50점대를 받고 있습니다. 너 뭐하냐? 그죠? 이 둘의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데 과적합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연습 문제 90점 받았는데 모의고사 가서 50점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연습 문제를 잘잘 외운다. 이런 어떤 그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달달 외운다고 해서 수학, 특히나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은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이 모형을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어디에 가까울까요? 90점과 50점. 저 중간쯤일까요? 아니면은 밸리데이션에 가까울까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는 요 테스트 로스를 어, 매트릭스가 이제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그 프린트문을 좀 이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이니까 그냥 의미를 위해서 한 번만 해볼게요. 나중에는 이게 귀찮아서 그냥 그 이벨루에이트를 그냥 할 겁니다. 테스트 이제 손실은 얼마고 정확도는 얼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모델에서 evaluate라고 하는 것이 뭘 해주는가라고 하면 위에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줍니다. 이런 작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까 모형을 평가할 때 아웃풋을 획득해내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변환을 하고 채점을 해서 헉헉헉 해서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한 번은 어떻게 하는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시를 드렸는데 매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그냥 evaluate라고 하는 메소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이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바로 이제 모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손실은 무조건 나옵니다. 손실은 무조건 이제 나오고 여기 매트릭들은 우리가 지정하면 지정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별표는 요거는 그 C나 C++의 포인터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파이썬의 문법이고요. 이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언팩을 하고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줬냐면 이 매트릭을 다음과 같이 목록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